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봄에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 대화재가 났었죠. 온 지구인이 참 슬퍼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가슴 졸이실 분이 또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재청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노틀담 대성당 화재 얘기로 꺼낸 게요. 진짜 그 순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심정이 어땠어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게 아닌데도. 그럼요. 그 시간이 그 프랑스 파리는 저녁이었고 오후 한 6시 몇 분이었고 한국은 새벽이었는데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렇게 가슴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공통된 거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청이 11년 전에 2008년에 숭례문이 불탄 같은 그 경험이 있고 낙산사도 한번 불이 탔었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저 나라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심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셨잖아요. 문화부 기자. 네네. 기자 생활 하셨을 때는 아마 이런 노틀담 대성당 화재 같은 게 났다면 아니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숭례문 화재 때 기자 신분을 갖고 있을 때는 아마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비판의 날로 봤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 정부를 열심히 공격할까 그 생각만 하셨겠죠. 숭례문 그 화재 때는 사실 그 가까운 데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불길이 이렇게 조금 올라 있었거든요. 연기만 그래서,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훈련이 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화의 특성 같은 거를 몰라서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크게 전소가 돼버리고. 네, 전소가 돼버렸고 또 이 국보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다 물도 마음대로 막 쏟아볼 수도 없고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기자의 신분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 이번에 제가 청장의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타는 걸 보니까 정말 제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사실 청장 된 다음에 제가 밤마다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제 뭐 입시나 제 어떤 그 취직에도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그 문화유산이 목재가 많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하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여러 번 보셨지만 그래서 늘 밤에 자기 전에 우리 문화유산 불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잡니다. 제가. 숭례문뿐만 아니라 아까 낙산사도 언급하셨는데 올해 봄에 속초 지역하고 속초 지역 산불 났잖아요. 그때는 또 어땠어요? 그때는 뭐 전전긍긍이었고요. 그때도 기도발이 좀 먹힌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불길이 바람이 그 문화유산이 있는 반대쪽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하느님이 좀 하늘에 계신 분들이 우리 그 선조들이 좀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르담 대성당 그 화재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사찰하고 또 주요 문화재들의 사찰에 다시 사람도 보내고 또 거기 안전경비원이 저희가 올해 530여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중요시하고요. 또 CCTV의 화소도 늘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재도 많지만 나홀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 중에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 손길이 못 닿는 곳.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방제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전방제에 더 올해 예산도 한 200억 정도 늘리고요. 그래서 훨씬 더 탄탄하게 지금 안전방제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CCTV나 뭐 이런 걸로 아무리 감시를 해도 누군가 마음먹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걸
철저히 다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에 대한 위험이 저희가 늘 크고 사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숭례문 방화도 그 인재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안전경비원도 늘리고 그렇지만 결국 저희가 기댈 때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안전을 지켜주셔야 네, 저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불난 얘기로 시작하니까 일단 액땜은 한 걸로 치고요. 네, 네. 즐겁고 기쁜 소식부터 좀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요새 사실 문화재청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네. 얼마 전에 서원, 네, 네.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원. 네. 이 공식 네, 세계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라고 하죠. 그걸. 네, 네. 올랐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모두 몇 가지나 지금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이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쯤 있는데요. 더 이제 세 분도 있지만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서원이 올라서 14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형유산이 이제 오르는 게 있습니다. 요게 20건입니다. 작년 씨름까지 해서요. 그리고 기록유산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더하면 50건의 세계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서요. 우리나라가 꽤 그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문화유산 14, 네. 무형유산이 20건, 기록유산이 16건. 16. 네, 그래서 다 더하면 50건이 됐습니다. 그 유네스코 자연유산은요? 자연유산도 있습니다. 그건 제주 이제 저희가 한 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세계 유산에 그냥 포함이 됩니다. 또 이제 복합유산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더 나누면 더 하지만 크게는 세계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50건 모두 합해서 50건이면 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네. 뭐로 비교해야 되나요? 인구 글쎄, 대비, 그게? 역사 대비 뭐로 해야 됩니까? 그게 참 기준이 국제 정말 비교가 어렵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뭐 올림픽 게임도 아니고 그러나 다만 이제 올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 43차 세계유산 그 회의에서 재밌었던 것은 그동안에 세계유산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보유한 나라가 이탈리아였어요. 근데 올해 중국이 2건을 더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공동 55건씩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산만. 예, 예. 그래서 이탈리아, 중국이 5건. 네, 우리가 우리나라는 50. 아니죠. 우리나라는 14건. 아, 문화유산만. 네, 문화유산만. 세계 유산만. 이제 세 개를 다 합치면 50건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중국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국제적인 이런 감각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앞으로 우리도 좀 세계적인 유네스코나 이런 문화유산을 관련한 행정이라든가 이론적인 바탕을 더 튼튼히 해서 역량을 키우면 우리도 뭐 못지않은,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런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신청서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뒤 뭐 실사를 나온다든가 할 때 그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를 좀 주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등재를 하려고 했다가 서원 같은 경우 반려를 했거든요. 조금 저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숙성을 더 해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올해 등재를 하면서 많은 이런 경험을 가진 그런 아직 등재에 실패한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이번에 서원 등재가 굉장히 큰 그런 배움의 어떤 예. 교본이 됐을 것이다. 예. 앞으로 등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도산서원, 병산서원, 네네. 서원을 묶어서 네네.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런 거죠. 네. 사실은 또 작년에는 산사, 네, 절. 한국의 산지승원이 거기 이제 7군데가 네, 그래서 연달아서 불교와 유교, 그러네요. 예, 이 두 유산이 더더군다나 7곳, 9곳이 이렇게 되는 데가 참 드물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유산들을 보니까 유교가 이렇게 등재된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올해 그 한국의 이 서원이 등재된 게 굉장히 뜻깊고. 근데 공자의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막 했죠. 우리 서원 그 등재에 네, 대해서.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자기네가 훨씬 많다, 뭐. 우리가 원조다. 예. 고향인데 어떻게 한국이 먼저 이걸 등재를 그러니까요. 시키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실사를 나오신 분이 중국 학자셨어요. 근데 와서 오히려 우리의 그 서원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공자가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재앙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 유림들을 키우는 그러한 그 인문학의 성지인데 이 중국은
유교 관리를 키우는 이러한 관리 양성소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학교 비슷하게 그냥? 그렇죠. 아. 제 사관학교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혁명 때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저희는 그 전통을 이어온 자연과의 그 조화된 건축도 있고 또 제향도 각 그 서원마다 나름대로 잘 꾸며왔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정신적인 예, 지주가 예, 되는 예. 이런 것이 복합돼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되게 이제 등재를 할 때 여러 나라들이 그 지지 발언을 해줍니다. 이번에 네, 네. 올라온 목록이 왜 좋은지. 그렇죠. 중국 대표단이 우리의 그 지지 발언을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네네. 어. 그래서 더 뜻깊고 저는 중국이 회방 놀았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처음에 저희도 조금 걱정을 했어요. 어. 근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러웠던 게 그 회의장에 우리 그 9개 서원의 그 유사님들이 도포에다 가 쓰시고 딱 앉으셨어요. 아. 그래서 등재 그 위원장이 땅땅땅 치니까 일어나셔서 탁 만세 부르시고 정중하게 절하시고 예. 대부분 이제 그러고 나서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막 딴 그 나라들은 시끄럽거든요. 근데 조용히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굉장히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한테 아주 진기 그 볼거리를 그 선사했네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쉬지를 않고 그 유사님들 앞에서 터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한번 나가고 나면 네. 그런 곳을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네. 또 해외 관광객들도 확실히 많이 찾습니까? 그럼요. 작년에 산사가 된 다음에 굉장히 그 외국에서 찾아오신 분들, 국내야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시지만 외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요. 이제 뭐 등재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1, 2년 새에 이 서원도 외국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좀 효과가 믿습니다. 확실히 입증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년을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작년에 산사와 서원을 묶어서 중요한 K 헤리티지 루트 이런 걸 만들 예정입니다. 무슨 헤리티지? K 코리아. 네, 그다음에 헤리티지 문화유산. 문화유산 루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국 문화유산 관광길 네, 굳이 네. 번역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것을 좀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등재된 네. 산사와 각 지역의 절 산사들과 서원을 서원 9곳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둘러보는. 네네. 네. 그 지역별로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몇 박 며칠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게? 그거는 정 교수님께는 한 20박 21일 정도 권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이게 이제 7곳하고 9곳이니까 16곳에다가 조금씩 쉬어야 되니까요. 하루에 그래도 하룻밤 정도씩은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좋습니다. 좋죠. 네네. 서원 가운데서는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네네. 병산서원을 가장 강력 추천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무성서원을 더 추천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정읍의 정읍에 무성서원인데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그 무성서원이 그 특징이 최익현 선생이 그 의병을 일으키신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항일 운동을 한 그런 서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신청서를 내려고 각 그 실사를 해보니까 9개 서원이 다 특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러 또 이렇게 특장이 있는 거를 다 고른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그 등재한 뒤에가 사실 더 문제예요. 등재하기까지도 힘들지만 등재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해야 되고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서원의 이제 앞으로의 저희 미래를 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유사님들이 연세도 많으세요.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리신 분이 70이 넘으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과연 이분들을 이을 우리의 그 젊은 유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고 또 그 서원별로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것을 찾는 분들이 이 서원은 이래서 재밌고 저 서원도 저래서 참 좋다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 문화재청의 임무입니다. 정읍의 무성서원. 네네. 저 여긴 안 가봤는데 네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동의 병산서원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네, 거기 뭐죠? 긴 누각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올라가 보고. 그렇죠. 네, 네. 거기 가실 때 차로 가셨나요, 이렇게? 차로 들어가다가 내려서 걸어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깊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옆에 이게 그 강이 흐르는데 네, 맞습니다. 배를 타고 거기를 이렇게 딱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두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각 서원별로 아이디어들을 짜내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또 약간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병산서원 같은 경우는 제 아이디어를 한번. 네. 배 타고 들어가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코스를 한번 또.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9곳이니까 제가 옛날에 가본 곳도 있고 아직 못 가본 곳도 있긴 한데 지금 쭉 한 번씩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가보셔야죠. 네네. 새로 이제 서원 또 등재가 됐으니까요. 우리 청장님 취임한 후 별명이 새로 생겼다면서요? 네, 네, 이동중이라고. 네. 네. 아니 친구들이 이제 안부 전화를 하거나 뭐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늘 어디야? 그러면 이동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아이고 너 별명은 이제 이동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문화이저는 다 한 번씩 가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네네. 갈 곳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그 8월 말 9월 1일 뭐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년쯤 돼가죠. 1년 딱 됐는데 그 1년 동안에 글쎄요. 줄 잡아서 100곳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년을 365일이라고 네, 치면 네, 네. 휴일에도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얘기 시작했습니다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재 네. 모든 것을 다 종합 책임 관리하는 곳이고 네네. 문화재청으로 독립된 게 몇 년? 저희가 1998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1년. 99년, 그러니까 98년에 이제 청으로 이제 외청으로 해서 나갔고 99년에 이제 청으로 승격이 됐죠.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딱 20주년. 네, 개청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셈이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5월 달, 6월 초에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동안은 정말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그러니까 너무나 한 번 아까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한 번 없어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아주 귀중한 우리의 그 재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존 관리에 애썼다면 앞으로는 조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럼요. 활용에 조금 강조를 두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고 약속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아마 더 이제 국능 더 문도 열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요새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야행이라든가 또 근대 문화유산에도 좀 신경을 써서요. 그렇죠. 근대 역사문화 공간들 계속 지정을 할 거고요. 또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나의 점에만 좀 집중을 했어요. 뭐 하나의 유적 아니면 하나의 보물.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연결을 하는 거, 또 면 단위로 늘리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즐겁게 가까이 가서 즐기고 보고 생활 속에 이렇게 침투되고 그래야 길이길이 기억되고 남는 거죠. 네. 근데 그러자면 화재 조심 정말.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 교수님. 네. 우선 우리 이제 공부부터 좀 하면 문화재는 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국보 1호 보물 몇 호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그게 체계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제 그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인가요? 거의 한 62년이니까 한 57년 거의 6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불렀던 숭례문이 국보 1호고요. 그렇죠. 또 보물이 한 2천여 건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또 민속문화재가 있고요. 또 도나 이런 데서 지정하는 도문화재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문화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그 유무형을 또 다 아우르지만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든가 천연기념물. 또 물속을 헤엄치는 수달이라든가 또 이 제주의 뭐 이런 경관 이런 것들까지 자연경관.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문화재청장이 아마 이 관계부처의 그 관리 중에서 제일 많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제일 힘이 센 아마 청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느 청장님 한 분이 청장님 저는 우주까지 관리를 합니다. 기상청장님.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천연기념물도 문화재청 소관이에요? 그럼요. 환경부가 아니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가끔 혼동을 하시는데요. 예. 산림청도 조금 혼동을 하세요. 글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겹치는 게 환경부하고도 좀 겹치고요. 산림청하고도 겹치고요. 어떤 때는 또 그러네요. 교통부하고도 겹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들하고 근데 오롯이 천연기념물까지도 네. 뭐 지정, 등록, 보존, 관리 등등은 문화재청이 합니다. 네네. 정말 이 영역이 넓으시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문화재청을 맡는다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르신이 여자가 웬 능참봉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문화재청 하면은 능을 지키는 사람. 그 이미지나 어떤 그 선입견이 네. 그저 궁이나 능 정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랬는데 제가 그 청에 와 보니까 그 아우르는 그 업무의 양이나 질이 굉장히 아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영역이죠, 완전히. 네, 그래서 문화재청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제가 정말 처음에 와서 인사드릴 때 큰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저희 국능유적본부가 1월 1일 날 이제 군관 능만 관리하는 국능유적본부가 시작을 했는데요. 예. 출범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 중에 능이 있습니다. 네, 저희 40기 능이 이제 딱 10년 됐어요. 우리 궁도 되어 있지 않나요? 궁은 이제 창덕궁하고 종묘 다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능이 40기가 이제 10년 딱 돼서 그 기념식 할 때 가서 제가 큰 절을 했습니다. 그 능을 지켜주신 많은 정말 풀 뽑고 정말 그 능 때 입히시는 분들부터 그 전각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나무 또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큰절 올리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능참봉이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